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있을 때 이렇게 또 오프닝 멘트를 하는 게 처음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유 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기술적 반등 구간 도달. 이 종목 가격 매력 상승. 종목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예.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와,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그렇죠. 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네. 지금? 오호,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지금 스테이블 코인주? 생각보다 좀 빨리 보는 거 아닙니까, 좀? 아니죠. 오히려 지금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파월 의장이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검토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말인즉슨 지금 미국도 사실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다시 한번 또 매기가 좀 눌러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수재민 대표님 특성상 그 스테이블 코인만 직접적으로 거론될 종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뭔가 더 좀 걸려 가지고 있을 있어서, 거예요. 다음 섹터가 또 어떤 게 좀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NHN KCP.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사실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네이버 두나무 이 합병 이슈 이거 네. 나올 때 이제 네이버페이 쪽으로 해서 이 종목이 네이버페이 결제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이슈도 있고요. 또 국내 결제 대행에서 이 종목이 국내 거의 1위죠. 그렇죠. 대부분의 결제 시스템들을 한 점유율이 25%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상용화되었을 때 스테이블 코인에 맞는 결제 시스템을 해당 기업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스테이블 코인 이슈 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뭐 단순히 사실 지금 봤을 때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슈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시장의 돈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까지는 시장 이슈가 있었어요. 시장 이슈라고 한다면 시장 지수에 영향을 주는 이슈라고 한다면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셨다시피 뭐 미중 협상이라던가 우리나라 한미형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이런 에이펙 정상회담 때 나오는 이러한 기대감 이슈들과 금리 인하 이슈들 이런 것들이 시장 이슈 쪽에 속하거든요. 근데 지난주 이제 주말 이후로 에이펙 정상회담이 사라지면서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시장 이슈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건 뭐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우려 그거랑 뭐 연내 금리 인하 한 번 더 할까 말까 여기에 대한 거 말고는 시장 이슈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꼬여있다라고 느낌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산업 이슈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뭐 반도체 섹터가 강한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 거고 뭐 2차 전지 안에서도 대장적인 종목군들이 강한 거지 섹터가 강한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 말은 지금 현재 산업 이슈도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주 다음 주 실적에 대한 이슈까지 끝나고 나오면 산업 이슈도 부족한 시장이 나와요. 그럼 시장 이슈도 없는데 산업 이슈도 없다? 그럼 이제 그 틈을 파고들 때 등장하는 게 보통 정치 이슈, 정책 관련 이슈들이 좀 등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돈이 이제 이슈가 없다 보면은 정책 이슈가 등장한다 했을 때 연내 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이슈가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이슈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네이버 두나무 합병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 확실해지진 않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개별 이슈로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NHN KCP 충분히 뭐 기술적 반등 한 번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해당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해당 종목은 주봉상 지금 상승 추세를 잘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최근에 얘 왜 이렇게 많이 빠져?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해당 종목은 주봉상 이러한 느낌으로 고점과 저점을 말아 올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는 소리는 해당 종목은 한 14,700원 정도까지 하락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리가 추세선 하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4,500원 정도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낙폭의 절반 정도 자리인 한 17,000원, 17,5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 보여줄 수 있고요. 그 자리 돌파하면 전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슈 공백기 한번 여러분들이 해지 차원에서 좀 가지고 가보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기에 일단 매수 가격은 추세선 하단 부근인 현가부터 14,500원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 목표가는 120분봉에서 저항인
16,800원. 이 자리 뚫으면 그 다음에는 뭐 18,500원, 19,000원까지 가겠지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16,800원 1차 목표가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4,000원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주봉상 추세선 하단 라인을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13,000원, 12,500원까지 박스권 그을 수 있으니까 지금 잡아드린 전략대로 접근하시면 나쁘지 않고 괜찮게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NHN KCP 확인됐고요. 자, 이어서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라인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자, 실적 개선 기대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 자, 실적 이야기 나오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방산입니다. 방산. 오늘 마침 또 방산에서 이제 또 실적이 나오기도 했었고 실적 좋다고 또 움직이기보다 이제 또 수주 모멘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방산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방산 섹터, 그러니까 지금 실적 관련해서 방산주는 아무래도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얹어졌을 때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좀 배로 갈 수는 더 있죠, 배로 그때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시즌에 길게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방산주 뭐 여전히 매력이 있죠. 게다가 시장 지수 빠질 때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니 뭐니 이런 얘기로 빠질 테니까 그럴 때 보통 방산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것도 해지주 차원에선 괜찮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끝내겠다 뭐 이런 좋아요. 행보로 넘어갔을 때는 지정학적 해소 국면이 또 시장의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됐다라고 봤을 때는 어찌 보면 방산주는 거기에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단기적인 관점, 실적 모멘텀으로 보는 그 기술적 반등 단기 관점으로는 좋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단기는 오케이. 중장기로 보면 살짝 좀 갸우뚱하게 만들어지는 게 있는 건데 일단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풍산. 자, 김덕호 대표님 단기입니까 중장기입니까? 저는 중장기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다 필요 없다. 둘 다 방산기업이다 좋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수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결국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축소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풍산과 같은 기업들이 매출을 만들기가 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K9 자주포가 이제 수출이 적극적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패키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풍산의 사거리 연장탄. 즉 우리가 기존의 K9 자주포가 40km까지 이제 사거리를 갖고 있었는데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게 되면 60km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같은 차량을 이용해서 자주포를 이용해서 사거리만 연장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탄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도 국방부가 지금 이 사거리 연장탄을 도입을 한 게 이제 올해 9월부터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매출이 이제 나타나는 효과는 4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방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겨울이 또 성수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연말쯤 되면은 사육장 가서 잔탄 섭이 다 하죠. 네. 총기에다가 탄 넣고 연발 놓고 쏴보고 이런 경험들이 보통 겨울에 많이 나오는데 이쯤에서 하죠. 이 말인즉슨 이제 그 계획 예산들이 또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풍산이 소구경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차탄이나 K9 자주포처럼 대구경탄을 좀 더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K2 전차 그리고 K9 전차의 패키지와 더불어서 기대가 굉장히 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3분기 동안 영업이익이 이제 42% 급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방산 분야 매출이 좀 성장을 하면서 전체 매출은 4%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구리 가격이 워낙 요동을 많이 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신동 부분이 부진했다라는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착공이라든지 또 앞으로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 구리 가격의 안정세는 장기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레깅 효과가 기대했을 때 풍산은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 미국이 지금 구리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뭐 높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에는 이제 PMX라고 하는 이제 현지 신동 사업 제조업 기업이 있습니다. 이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은 오히려 좀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내년 상반기 기준 14만 5천 원까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20일 내에서 좀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포트폴리오 조정 단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10만 5천 원이라는 주가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이제 7월 말이었나요? 그때 급락하고 나서 회복세를 거의 반 넘게 하고 있는 거라서 풍산도 거기에 또 매력도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장기간 또 박스권을 그려왔는데 이번에 또 돌파하면서 또 시원한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풍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최적의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그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단호한 결단.
자, 매일매일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어서 소재미 대표가 제시해주는 그 라인을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지금 시장이 좋다 막 4,200 돌파했다. 오늘 여기 상단에도 적혀 있는데 막 시장 너무 좋아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지금 시장 진짜 그 체감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거든요. 소외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2%가 넘게 시장 지수가 올라갔는데 상승 종목이 280 종목에 하락 종목이 600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지수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간의 포모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좀 결단을 단호하게 내려야 되는 게 확실한 건 지금 어쨌든 하락 종목이 많은 시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시장 지수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것만 안 올라가나? 나만 바본가?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시장 지수가 좋으니까 자꾸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려야 될 건 지금 시장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끝까지 관망할 것인지 이 두 개의 방향성을 좀 확실하게 잡아놓고 흔들리지 않고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시장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어중간한 중소형주 안 올라간 종목 없나 이런 거 찾아보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거든요. 게다가 무의미하게 막 추가 매수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할 거면 무조건 지금 뭐 반도체 섹터가 센 것도 아니고 2차 전지 섹터가 센 것도 아니고 조선 섹터가 센 게 아니에요. 업종을 대표하는 시장 지수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대형주들이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섹터를 고민할 게 아니라 지수를 좀 추종하는 덩치 큰 종목군들을 그냥 따라잡는 거. 그리고 30분봉, 60분봉 지지선 잡고 끌고 가시거나 아니면 메인 섹터에서 안 올라간 종목을 아예 그냥 나 15% 빠질 거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할게. 이런 각오로 시장을 참여하시던지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시장을 관망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이러한 수급 쏠림이 풀리기 위해서는 대형주 막 이런 종목들이 횡보하거나 조정을 주는 타이밍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릴 거면 현금 비중 한 15%, 20% 잡고 끝까지 기다리던가 안 오른 종목이라는 이유로 섣부르게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단호한 결단 필요할 타이밍이고요. 이어서 김덕호 대표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자,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 바로 이거다.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임중도원. 제가 무릉도원은 아는데 맡은 비슷한가요? 임무가 중요하고 또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 다르네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무릉도원을 가려고 해도 뭐 하루 만에 뚝딱 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잘 간다. 뭐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잘 가는데 나만 안 가더라. 여기에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내일의 수익에 대해서만 기착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수익을 얻기보다는 변동성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주도주 강세가 나오면서 낙수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실적과 수급을 비교를 했을 때 과연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갖고 있는가? 그럼 이 변동성에 대비했을 때 기대 수익과 또 마찬가지로 익절가, 선절가를 세분화해서 나오신다라면은 우리가 뭐 당장 이미 올라간 SK 하이닉스 뭐 60만 원을 돌파를 했죠. 내가 40만 원을 못 샀다라고 아쉬운 마음으로 가지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65만 원 그리고 70만 원까지의 탄력으로 기대를 할 때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방법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절가, 손절가 항상 엄수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략 블라인드까지 살펴보면서 블라인드 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